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중소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4년 동안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한 달에 2번만 쉬었어요. 젊은 직원들보다 무거운 부품을 더 빨리 나를 정도로 체력에 자신이 있었죠. 50대 후반까지 병가 한 번 없이 개근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정년 마지막 해에 가끔씩 느껴지던 가슴 통증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후속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지만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1년은 특히 바빴어요. 회사의 품질 개선 운동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작업장 동선을 30%나 줄이는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평생 기능직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제가 만든 부품이 전국의 자동차에 달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후임자를 교육해야 한다며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더 바빠졌지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죠. 평생 아픈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한 달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퇴직하고 시간 있을 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9,520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매달 93만 원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연금을 납부했으니 소득 대체율이 약 40% 정도였죠. 이 정도면 소박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간 긴 여행이었어요. 가족여행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산 해운대에 2, 3일 다녀온 게 전부였으니까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아내와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퇴직 후에는 여러 계획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려 했고 아들네 아이를 봐주면서 용돈도 받을 생각이었죠. 평생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공장 사람들이라는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산에 오르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저 일, 집, 다시 일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여러 취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동료들과 북한산 등산을 갔어요. 평소 체력에 자신 있던 저는 앞장서서 산을 올랐죠. 그런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왼쪽 팔이 저리더니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팠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예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경험이 있어서 즉시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 친구가 심폐소생술까지 해주면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저를 살려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만성 고혈압이었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은 제 혈압이 평소에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측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치료비가 1,800만 원이었는데 그중 본인 부담금이 52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병력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다며 안 된다고 하더군요. 법적 대응을 고려해봤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520만 원을 꺼내 병원비를 냈어요. 첫 심근경색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격한 생활습관 개선을 지시했어요. 금연은 물론이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했죠.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었고
아내는 갑자기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까지 아프니 더 힘들어했어요. 매달 7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고 약값만 월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하고 계획했던 텃밭 가꾸기, 등산 등의 활동은 모두 취소해야 했어요. 함께 늙어가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발병 1년 후 두 번째 심근경색이 찾아왔어요. 아들네 아이가 돌을 맞아서 돌잔치에 갔었어요. 손자를 안고 사진을 찍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떨어뜨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았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아내에게 말했고 바로 119로 이송되었죠. 두 번째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두 번째 치료로 본인 부담금 48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퇴직금 잔액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났고 국민연금으로는 겨우 생활비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도 악화되어 서로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집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며 지출 관리를 시도했고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근경색이 찾아왔어요.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시 근처 응급실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 기사님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입원 중에 수면무호흡증도 발견되었는데 밤중에 제 호흡이 평소 10번 이상 멈췄다고 해요. 세 번째 심장 시술을 받았고 수면무호흡 치료기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25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연간 의료비에 상한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지만 30년 된 노후주택이라 1억 원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프면 집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기로 했죠. 지역 의료급여도 신청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니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저희 상황이 어려워지자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의 꿈까지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수면무호흡 치료기는 구입 대신 저가형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씩 살만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수면무호흡 치료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느꼈어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어김없이 걸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는 저염식 식단으로 전환했고 혈압과 혈당도 매일 측정했어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후로 꼼꼼히 체크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명상 앱도 사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년배 환자들을 만났고 함께 심장지킴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약값 절약 정보나 저염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방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는데 혼자 가면 불안해하는 회원들을 함께 가주는 활동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는 제가 알게 된 복지 정보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년 직전에 그 종합검진만 받았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이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개의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큰 텃밭 대신 작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있어요. 큰 꿈은 접었지만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에게 들려줄 육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없을 때 들려주라고 아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퇴직 후 최소 10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던 체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돌이켜보니 제 부모님도 모두 고혈압이셨어요. 아버지는 65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당뇨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겼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죠. 게다가 공장에서의 생활 패턴도 문제였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야근이 잦다 보니 인스턴트 식품과 짜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커피와 담배로 피로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소주를 마시는 것이 당연했죠. 생산라인에서 일하면서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야 할 정도로 바빴죠. 그러다 보니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뒷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받았지만 이상이 발견되어도 후속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미루기 일쑤였어요.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부품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적용되었는데 정작 제 몸에는 그런 관리가 없었던 거죠.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제 몸에서 나오는 불량 신호는 무시했어요. 공장의 기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했는데 제 몸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퇴직 준비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포함되어야 해요. 아무리 많은 퇴직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할 때 저는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가질지만 고민했죠. 건강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 건강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제가 무시했던 거죠. 계단을 오를 때 가끔 느껴지던 숨가쁨, 과로 후 느껴지던 가슴 통증, 불규칙해진 수면 패턴 등 모두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뒤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심장지킴이 모임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막막해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같은 모임의 박 선생님이 제 조언 덕분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을 때였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복지 정보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어요. 최근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역 복지관에서 심장병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내일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는 제 생활에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치료기를 사용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수면무호흡증이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셨거든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아내는 제 병간호를 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내의 눈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책할 때는 제가 길을 인도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심근경색이 왔을 때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어요. 우울감에 빠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걷고 가벼운 원예 활동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손주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지 항상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고 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있지만 최소한 의료비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연간 의료비 지출의 상한이 생겼고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여러 복지 혜택도 받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정년 퇴직 전에 건강에 더 신경 썼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만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어요. 퇴직 준비는 재정 계획만큼이나 건강 계획도 중요합니다. 종합검진을 꼭 받으시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평생 몫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지 1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젊었던 저는 그냥 운이 없으셨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가끔은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건강검진을 받으라, 병원에 가보라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 자신이 미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그 결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최대한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와 아내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시력이 좋지 않아 제가 책을 읽어주고 저는 심장이 약해 아내가 약 챙기는 것을 도와줘요. 35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건강하게 조깅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럴 때면 부럽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일찍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극도 받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3번의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일과 돈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건강과 가족, 그리고 작은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있고 손주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도 있어요.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택시에서 쓰러졌던 그날, 택시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때로는 낯선 이의 도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사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